자, 에코프로비엠이 이 VI 발동 이후에 추가적인 급등이 연출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뭐 10.38%까지 우리는 10%대까지 그러니까 11% 미만까지는 이제 따라붙는 전략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데 우리도 이제 LNF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으로 이제 확장해서 들여다보는 거는 조금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에코프로 BM을 말씀을 드릴 때 일단은 어찌됐든 시가총액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바뀔 수도 있다라는 기준을 좀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기준점으로 놓고 본다면 새로운 뭐 시대, 코스닥 시장에서의 새로운 시대. 2017년도에 정부가 이제 바뀌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롭게 바이오주들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처럼 바이오주들의 변동성이 뭐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됐었는데 그 흐름이 이제 2017년 말 2018년 초에 끝이 났다가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죠. 뭐 예를 든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뭐 시가총액 1위 싸움의 기준을 잡는 거니까 이 당시에 고점 대비해서 2017년 말 2018년 초 고점 대비해서 이게 70%대 폭락이 나온 거예요. 70%대 폭락. 70%대 폭락. 한번 정확히 계산을 해볼까요? 제 기억이 맞을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나중에라도 이런 종목군들을 설정해서 공략을 하고 수익을 발생시킨다 했을 때 기준점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앞전 그 고점 대비해서의 흐름 기준을 좀 잡아서 봐야 되는데 잠시만. 오케이. 이쪽 그 기준점이 저점하고 당겨서 보겠습니다. 고점이 16만 4천 원이었죠. 16만 4천 원 마이너스 저점이 얼마예요? 시가총액 이 당시에도 1위까지 올라갔다는 코스닥 시장 1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게 저 흐름이 37,700원까지 깨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것을 나눠주면은 12만 6,300원 깨진 거예요. 고점 대비 말 같지도 않은 주가 흐름이죠. 저런 거를 만들어 놓는 게 이제 정보의 기준입니다. 77% 깨진 거예요. 16만 4천 원 대비해서 뭐 중간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예를 든다면 징자가 있었는지 근데 제 기억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얘뿐만 아니라 이제 똑같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셀트리온도 꿈의 주식이라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시가총액 저 당시에 40조를 넘기면서 39만 2천 원짜리 종목 40조를 넘기면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미끄러져 내려온 게 얼마냐면 13만 7,500원. 그러니까 이 종목을 거품을 불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셀트리온의 박사라는 둥. 지금도 유튜브 대짐이 있어요.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65% 빠졌습니다.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던 애가 65%. 그 거품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지. 셀트리온 제약은 뭐 상상을 초월해요. 오늘 그 지금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부 다 하락률 좀 계산을 해주세요. 2017년 차트를 2017년 이후 거부터 잘라가지고 현재 거까지 한 다음에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 두 군데. 하나는 2017년, 2018년 고점 대비 최저점 찍었을 때의 기준. 그리고 나서 이번 고점 대비해서 하락률은 뭐 지금 나와 있으니까 57.66%.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간 애예요. 얘가 코스닥에서. 그 앞전 흐름에서는 11만 4,600원 마이너스 2만 4,480원인가요? 2만 얼마예요 저거? 2만 8,650원. 2만 8,650원 나누기 최고점 11만 4,600원 11만 4,600원 해주면 75% 빠졌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7%, 얘가 75%. 셀트리온이 아까 얼마였어요? 뭐 60몇 프로인가요? 그냥 말 같지도 않은 등락 범위가 나왔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러한 흐름을 뭐 사실상 정부 당국이 뭐 금융 당국이 뒷짐지고 있는 거고, 저것이 이제 뭐 미꾸라지도 있어야 시장이 뭐 자금이 회전된다 이런 논리도 될 수가 있는데, 신라젠만 비단 욕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이쪽의 실적하고 뭐 차이점 부분은 있지만은 어찌됐건 과도합니다. 과도한 기준에서의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12조 9천억, 13조에 달하는 시가총액,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 그 에코프로 BM을 놓고 볼 때 똑같아요. 사실은 뭐 50보 100보 도찐개찐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주 공시 10조의 수주 공시를 냈지만 그 부분이 SK 이노베이션발 수주 공시인데, 지금 2023년도의 매출 그 기준이 컨센서스가 얼마예요? 3조 7천억. 상향이 되고 있어요. 다 계속 상향되고 보고서 새로 나오면서 그러는데 3조 7천억. 즉 SK 이노베이션의 10조 원 수주에 대해서는 3개년도니까 3조 3천억 기준인데, 그게 이미 요 매출액 2023년 매출액의 일정 범위가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죠. 성장성이 뛰어난 거는 뭐 당연한데 12조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순이익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저평가는 아니다. 뭐 고평가니까 매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 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종목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뭐 환상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요. 얘 끝내줄 거야, 강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수급 범위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고 지금 계속 시장에 관심이 집중돼 있어. 이런 기준은 뭐 기술적 분석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게 아닌 막연하게 얘가 끝내줘요, 꿈의 주식이에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고요. 그거는 객관성이 결여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성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규 수주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는데, 그 반영된 거 감안했을 때 좀 다소 저평가 상태는 아니고 다소 이제 과한 부분의 흐름이 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단기 공략의 기준을 설정할 때에도 오늘 거래가 수반되어 있느냐, 메이저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느냐, 또 이왕이면 프로그램의 매수가 들어오느냐, 또 프로그램 매수 이외에 뭐 다른 수급도 들어와 있느냐, 그리고 꼬리가 달리면 얘 뭐 신규 수주 10조 더 들어올 거 있어요, 이런 거 말고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이 떨어져 내려오면은 차익 실현도 단행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가총액 부분이 코스닥 시장에 뭐 1위까지도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지금 흐름의 기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9월부터 해서 본격적인 그 시세가 나왔는데 거의 뭐 더블 가까이 나 있는 거예요. 요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 거래 대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캔들 기준 OMA 20MA 거래량의 캔들 기준, 그럼 개별 매매는 가능합니다. 개별 매매 기준을 설정해 드리는 이유가 거래 대금 부분이 저 캔들이 떴을 때 기준에서는 일단은 거래는 실려 있지 않다. 사실 OMA 20MA 추세 매매만 가능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그 당시 LNF가 있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신규 편입을 잡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의 기준에 이거 거래 대금이 터지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전히 LNF를 가지고 있으니 무조건 LNF가 이쪽보다 뭐 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LNF를 가지고 있으니 일단은 그 범위에서 동반적인 흐름, 그 기준을 좀 보자. 금요일날 거래대금 터진 부분이 이제 갭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제 개장 초부터 상당한 기회 부분이 됐는데 17만 주 정도 움직였을 때 좀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이제 어찌됐건 LNF 쪽에 기준을 설정을 해서 문자 발송을 했기 때문에 크게 뭐 아쉽다 할지라도, 이쪽의 변동이 더 크니까 아쉽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에 거래가 추가적으로 이제 거래 대금이 실리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코프로 BM의 일봉을 봤고요. 주봉 주봉에서도 샛별형이 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이제 좋은 흐름들을 가지고 간 건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주봉 이렇게 하고
샛별형 떠 있죠? 1109 11시 30분 기준의 주봉, 일봉, 그리고 여기 이제 주봉. 그렇게 해서 주봉 기준에서도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주봉에서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주봉에서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 샛별형이 떴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기준에 갭상승의 샛별형을 완성시켜 놨단 말이에요. 샛별형이 처음 뜰 때가 사실은 거래가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에 갭상승의 이제 그 흐름이 완성이 된 거고요. 영선 위에서 이제 꺾이는 흐름과 그리고 이제 크로스까지, 그러니까 세 가지 다, 그러니까 이평선 기울기의 기준에서는 세 가지 다 긍정적인 흐름의 기준이 잡혀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 BM의 설정 범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에코프로 BM의 주봉, 그리고 월봉 기준, 월봉 기준에서도 상장 이후에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사상 최대치의 거래 대금과 함께 주가의 견인 부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이저들이 일단은 뭐 인정하고 있다. 뭐 누적 수급 범위도 단기 기준에서는 뭐 상당히 유입이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손바뀜의 누적 수급 범위도 이제 뭐 형성이 돼 있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뭐 몇 퍼센트 편입했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시가총액이 뭐 10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손바뀜의 기준만 놓고 보면 되니까요. 이렇게 월봉, 그리고 오늘 이제 분봉 기준에 이제 5분봉 기준에서 개장 초에 조금 뭐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죠. 지금 기준은 그 최소 범위를 70만 주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100만 주면 가장 좋고, 그 70만 주 기준에 이제 거래 부분이 형성되려면 뭐 5분봉 기준에 2만 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2만 주가 수반되고 움직이면 70만 주 이상의 흐름이 될 겁니다. 요 기준에서 이제 그 매직 계산기 설정을 해서 같이 다시 들여다볼 건데, 지금 이제 주가의 흐름이 이게 지금 우리가 20만 원대부터 들여다봤던 부분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30만 원 뭐 이런 기준, 매입가 기준에 이제 뭐 최근 기준으로 잡고 뭐 45만 원 또 혹은 50만 원 뭐 이렇게 기준을 설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45만 원이라고 잡아놓고 샛별형이 뜨는 과정 기준이 되고요. 요 기준에서 이제 오늘 꼬리가 달리면 고가 대비해서 꼬리가 달리면 뭐 프로그램 쪽에 들어와 있으니 또 누적 수급이 있으니 수익이 있으니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추세 매매를 난 가져가겠다 하시면 이제 5%까지의 범위. 이제 편입가의 기준은 고가를 넘기는 기점과 시가까지 밀리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아무리 누적 수급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리고 거래량 부분 9%의 강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막상 사실 들어올릴 때 부분에서 좀 아쉬운 거죠. LNF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지금부터 또 잘 놓고 보면은 크게 뭐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문자까지는 내보내드리진 않는데 개별 매매 기준에서 설정해서 놓고 보시더라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쫓아붙을 수 있는 범위가 고점을 넘기는 그 시점까지, 아직까지는 뭐 10% 수준이니까 여기가 10.42%입니다. 이 고점이. 그렇게 해서 고가 55만 9,600원을 넘기는 그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또 따라붙을 수 있다. 그리고 저가 부분하고의 3분의 1, 2분의 1. 그래서 54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3분의 1이. 그렇게 놓고 보시고 54만 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2분의 1이 53만 원 정도, 52만 9천 원인데 52만 9천 원, 53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량 2만 주 실리고 돌리는 흐름이 나오면 뭐 무난하다라는 해석을 잡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요 기준 거래량 그리고 요 고점 넘기는 흐름 밑에 이제 지지받는 흐름 그렇게 해서 기준점 설정을 하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5분봉까지 설정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지금 뭐 오늘 기준에 우리 쪽이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짜증스러운 부분이 두산중공업도 약보합, 카카오게임즈도 약보합. 근데 이제 카카오게임즈는 그나마 프로그램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서의 눌림폭이기 때문에 뭐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번에서의 변동성 윗방향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산중공업도 거래 수반하고 27,650원까지 찍어줘서 20거래를 9점 찍어줘서 끝내주는데 오늘 뭐 변동성 나오겠는데 했더니 프로그램 쪽에 매도와 함께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합권 등방인데 고점에서 이제 오늘 편입하신 분들 계신다 할지라도 뭐 편입 단가 조절해서 대처하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크게 버겁진 않아요. 뭐 전거래일 대비해서 기준 잡으면 자동차가 오늘 좀 많이 아쉽고 삼성전기가 좀 밀려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컴투스 변동폭 추가적인 확대 부분에 프로그램 쪽에 개선이 좀 나와주기를.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다 수익 기준이죠. 참 어려운 그 구간 잘 이겨냈고 다 수익 기준으로 돌려져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그리고 LNF도 이렇게 되면 이제 20거래일에 고점 넘기는, 그러니까 52주 고가 넘기는 기준의 흐름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도 MSCI 지수의 이제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니까요. 그렇게 자이언트 스텝은 뭐 차익 실현 되신 분들이 계시고 이제 문자 나갔으니까 11만 5천 원 이탈 기준 한번 딱 이탈되고 이제 돌려놨는데 뭐 거래에 실리면 그때 재편입 여부 고민을 하고요. 위즈익 스튜디오도 고점 대비해서 3% 정도 혹은 4% 정도 조정 기준에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녹화를 떠서 올려드릴 거예요. 대보시스터즈가 11% 강세네요. 축하드리고 어제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중이 이제 원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머지 쪽 정리하면서 좀 차분히 들여다 보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찌됐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심텍 쪽 지금 우리기술투자도 다시 돌려요. 비덴트가 지금 10%까지 변동이 확장되면서의 흐름인데 프로그램 매도는 좀 부담이 되죠. 근데 어찌됐건 다시 돌립니다. 기준 물량 가지고 있던 것을 기준을 잡고요. 심텍 쪽은 프로그램 쪽 계속 밑으로 떨어지는 물량 계속 잡고 있어요. 뭐 오전장이니까 요거 어느 시점에 잡아 돌릴까요? 그래서 결론은 이쪽도 상황 봐서는 단기 10%가 아니라 수급이 이렇게까지 개선이 되는 흐름 속에 진행이 된다면 20%로 이제 확대를 해놓고 수급이 여기서 더 들어오는 게 확인된다. 계속 매수 잡아간다. 그러면 미칠 건 없죠.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프로그램에서의 매수, 그럼 손바뀜 지금 가격에 그렇게 해서 이제 변동성 부분의 흐름 자체를 지금 뭐 38,750원에 오늘 신규 편입자 5% 추가해서 이제 10% 비중 가지고 가시는 걸로 기준을 잡아놨는데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를 더 확인을 해서 월등하게 수급이 들어온다면 수행으로 비중을 일부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DB하이텍도 거래가 이제 좀 아쉬운데 일단은 6만 원 공방 거기에 이제 수급 계속 유입되면서의 흐름이라는 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덴트 좋고요.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터리의 상한가 부분 뭐 개별 매매 기준에서의 다날도 오늘 변동성이 확장돼 있어요. 조금 두산중공 카카오게임즈 아쉽지만은 위메이드에서 움직임 주고 있으니까 또 수급 범위 봤을 때 카카오게임즈 전혀 나쁘지 않으니까 또 나머지 위즈익, 심텍, 자이언트 스텝, LNF 이런 쪽에서의 강세가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에코프로 BM의 흐름은 과하게 미끄러져 내려오거나 고점을 오히려 고점 돌파하는 게 좋아요. 과하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보다는 고점을 세게 돌파를 하면 그때 따라붙는 전략 가능하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계신 물량의 기준은 고점 대비해서 2% 또 고점 대비해서 4%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은 차익 실현 설정 범위는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이제 텍스 전략으로 같이 올려드릴 텐데 에코프로 BM의 이제 텍스 전략 부분이 뭐 아주 옛날 것뿐이 없네요. 중간에 써드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찌됐건 9월달 것뿐이 없는데 요거 지금으로 바꿔서 전략기 좀 올려드립니다. 2021년 11월 09일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좀 전에 이제 캡처해 놓은 거 그 기준으로. 자, 일단 11월 09일 매직 계산기 자른 시간이 11시 33분입니다. 33분의 전략. 목표 주가는 상향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60만 원 일단 설정 범위를 가지고 현재가가 그 당시에 4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뭐 조금 전 현재가가 55만 5천 800원의 기준이었다. 그것이 55만 5,800원의 기준이 일단 9.67%의 기준이 되고요. 시가총액은 이제 12조까지 올라섰습니다. 12조 1,828억 원. 그렇게 돼 있고 거래량은 뭐 46만 3,940주. 그렇게 되면서 일단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어요. 두산중공업이 1위, 한전기술이 3위, 다나리 4위,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5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래대금 5위. 프로그램 쪽도 상당히 순위에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이 2위네요. LNF가 1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순매수 2위, LNF가 1위. 그리고 고점은 55만 9,600원, 55만 9,600원 기준에 얼마? 10.42%, 42%.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범위는 이제 고점 대비해서 2%의 기준을 잡습니다. 변동이 그만큼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54만 8,400원, 4만 8,400원 이탈할 경우 54만 8,400원. 그리고 4% 조정을 기준을 잡고요. 그 4% 조정이 나오면 53만 7,200원 기준이 돼요. LNF 연동해서 보면 돼요. 좀 뭐 이쪽이 아쉽더라도 뭐 상관없어요. 또 개별 기준에서는 얘가 더 세니까 얘로 잡을 거야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1조 이상짜리 종목 10%까지 편입, 10% 상승까지 편입. 그렇게 해서 편입 기준. 그 다음에 시가와 저가의 기준 잡아서 3분의 1 54만 원 기준을 잡습니다. 54만 원, 뭐 53만 9천 얼마 뭐 이렇게 되는데 54만 원, 그리고 53만 원 그렇게 설정을 하면 무난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가총액 순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분봉 거래량 2만 주만 실리면 된다 그랬죠. 그 정도면 뭐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으니까 5분봉 기준에 5MA, 20MA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 웹에 계신 분들은 같이 움직이세요. 어제도 야간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개장 초에 같이 움직여서 같이 따라 붙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익 기준을 잡아낼 수 있으면 같이 잡아내시면 되잖아요. 그 전략 기준 같이 잡으시고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오셔서 전화번호 오른쪽에 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함께 수요일부터는 화요일날 야간 방송 때 또 어제 가입할 걸 이 후회를 가지고 가지 마시고 수요일부터는 개장 초부터 해서 편입 기준 잡고 같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개장 초에 편입한 종목이 눌려진다 할지라도 충분히 실적 수급 뒷받침되는 쪽의 기준에서 가져가는 거니까요. 하여튼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